제가 호영님 거 컨텐츠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뭐 욕망이 한육의 장바구니? 맞아. 나왔어야지. 너무 나가고 싶은 거야. 지금 사실은 시즌 2를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컨셉이에요. 하지만 부를 날이 있을 것이야. 어머! I'm waiting for you. I will call you. 집대상.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네, 맞아요. 아, 또 걸으려 했더니 비가 오네. 오늘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좋아 보이시네. 네, 제발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그 Falling Slowly라는 뮤직비디오를 제가 출연하진 않았는데 배우분들이 이제 촬영장이 여기여가지고 응원차 여기 왔었습니다. 오늘 킹키부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다 내적 친밀감만 있고 그 강홍석 씨는 샵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기 전에 샵에서 뵀어. 아 진짜요? 네. 그 샵은 그래서 선생님도 야, 너 왜 우리 내 고객만 이렇게 섭외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 의외로 또 이렇게 또 샵이 같아가지고 뵙고 그 성규 씨랑 호영님은 사실 내적 친밀감만 있죠. 따로 느끼시는 분 있어요? 저도 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구파트너가 처음이었잖아요, 사실 다운 홍보가. 구파트너랑 오늘이 이제 두 번째인데 고맙더라고. 사실 이게 지금 레드오션이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또 우리 채널을 픽해주시고 2차 컨펌을 받은 거니까.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오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 객관적으로 집대상 채널을 봐도 참 이런 노래가 떠올려요. 홍보가 기가 막혀. 정말 홍보가 기가 네, 아주 홍보가 기가 막힌 채널이죠. 집대성. 여러분들 뭔가에 홍보하고 싶다. 그리고 이 홍보에 정말 직진이고 진심인 이 집대성에 나와주시면 절대 해가 되지 않는 홍보 방송, 홍보에 흥부가 웃고 가는 그런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홍보하기 막히면 좀 에러였다. 그죠? 이거 너무 옛날이다. 와, 비 많이 오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보세요. 갑자기 비가 와. 이 날이 엄청 덥고 습할 때 뭘 발라도 끈적끈적하단 말이죠. 그럴 때 바로 Is Entry 이 어니언 겔 크림 제가 한번 발라보면서 그 후기를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고 그 느낌을 한번 전달해드릴게요. 이렇게 봐봐. 어머머머머 산뜻하게 잘 발리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쉽게 지치고 피곤한 피부에는 어니언 2호 앰플을 발라주고 거기에 또 어니언 겔 크림까지 발라주면 피부가 아주 진정이 된다는 거. 거의 휩쓸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겔 크림 있잖아요. 이거는 올리브영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각각 기획 세트를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판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배 타세요! 집대상. 안녕하세요. 잘 됐습니다. 성규 왔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시작했습니다. You ready? 여러분들, 아니 내가 요즘에 비가 왔는데 너무 피곤해. 왜냐? 이 사람 섭외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나를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 섭외했습니다. 킹키 부추의 주인공 대박! 예스, 컴온! 거의 뭐 옛날에 배추도사, 무도사가 있으면 요즘 부추도사예요. 어머머머. 부추도사요? 아니 뭐 아주 뭐 멘트를 막 날리네. 아니 나 너무 웃긴 게 너무 멀쩡히 조용히 있다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던데. 아, 원래는 아닙니다. 편하게 해. 이 사람이 사람을 배네. 어머. 일어나. 어떻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요?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킹키부츠에서 찰리 역할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키부츠에서 찰리 역할을 맡고 있는 김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키부츠에서
아름다움에 인생을 바친 남자 롤라의 강홍석입니다.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멘트? 아 항상 이렇게 아. 방금 지금 카메라 켜지면 이렇게 온오프 확실하게 주인공 대박! 팀워크 엄청 좋다고 또 소문이 파다합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 아, 왜냐면 오래 하셨잖아요, 킹키부츠를. 저는 지금 10년째 매년 하고 계셨어요? 한 번 빠지고 매년 하고 있어요. 우리 홍석 씨가 2014년도에 한국에서 초연했을 때 그때 이제 한국의 첫 롤라. 칼롤라. 완전 그때 그걸로- 칼롤라였어. 맞아요. 진짜 놀랬어. 그걸로 심지어 나무 주연상 상도 아! 받아. 아유 형 에이 형 에이 그리고 2016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2020년, 2022년, 2024년까지 굉장히 쭉쭉 달려오고 있죠. 그 성규 씨도 지금 몇 번째 작품이세요, 그럼? 저도 2시즌을 했었고 이번에가 그럼 세 번째? 네, 3번째. 어. 킹키부츠 10주년까지. 그러면은 솔직히 예상하셨어요? 10주년 이제 슬슬 분명히 나올 건 분명하잖아. 근데 나 안 부르고 이게 돌아가겠어라는 생각 혹시 하셨어요? 찰리는 난데 니들이 찰리 나 없이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 그런 정확히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래도 10주년이면 그래도 연락은 오겠지라는 하겠지. 생각은 했죠. 아. 안 오면 서운은 하겠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0주년이면 그래도 나를 불러야지라는. 이 작품 자체가 성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불러야지. 그럼 이 공연 자체를 끌어올리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럼 누구겠어? 누군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올릴 사람이 이밖에 없어? 그럼요. 당연히 부를 것이다 예상은 했지. 오케이. 또 롤라의 정석이잖아 또. 그럼요. 아니 저는 사실은 뭐 킹키부츠가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어떤 뮤지컬 배우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킹키부츠 10주년에 제가 빠지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죠. 어떤 부분에는 홍석 씨 본인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거보다 관객분들이 강홍석이 10주년 기념 공연에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저도 홍롤라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뮤지컬 보러 다니는 걸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 진짜요? 제가 예전에 아마 초연이었을 거예요. 이지훈 형님이 찰리 했을 때. 재연 때. 그때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때 보고 예술이다. 이거 진짜 예술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때 그래서 사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그 재연 준비를 할 때 대성 씨가 롤라를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 초연 때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롤라 형이. 오디션 네. 제안이 들어갔었구나. 예. 맞아. 그래서 저 아직도 가면은 그 초연 대본이 집에 있어요. 진짜 네. 오디션 했었을 때에. 예. 저는 그때 이제 그룹 투어랑 제 솔로 투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때 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이제 좀 롤라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제이슨 데룰로라고 있어요 가수가. 예, 미국에 제이슨 데룰로가 있다면 한국에 데롤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울린다고 생각했냐고. 했다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데롤라 나온 거 아니야. 하지만 안 했잖아. 그게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이 처음에 그 제의를 받았을 때 드래킨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하고 다녀야 되고 왜냐면 제가 전 뮤지컬 했던 게 캐치라고 제가 알죠, 2008년에 알죠. 했어요. 런텀터가 하셨잖아요. 맞아. 알지. 더럼텀 더 is okay. Yes. 때리는 일곱 해서 영상 재니까. 나 영상 봤어. 그때 이제 했는데 또 막 이런 높은 국과 이런 것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르가 사실 좀 저도 좀 버거워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공연을 봤는데 이게 뭐 주제가 사실 드래킨이긴 하지만 이 노래와 전체적인 퍼포먼스와 그게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 전혀 뭐 나한테 걸림돌이 되지도 않고 맞아요.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거북하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킹키부츠가 아무래도 킹키부츠 하면 정말 맞아요. 말 그대로 아니 제목이 킹키부츠니까 우리가 부츠를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하고 부츠를 제일 많이 신고 나오는 사람이 롤라고 근데 롤라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드래킨 여장 남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예 공연도 보지도 않고서 선입견. 저거 저런 공연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막상 공연을 보면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나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내가 뭐 드래킨 하는 사람이 아닌데 롤라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가 아니라 롤라의 모습에서 나의 어떤 모습이 너무 부딪힐 때가 있고 맞아.
찰리의 어떤 모습에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어머나 맞아. 제가 한번- 저렇게 고군분투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장 갖고 있다 꼬꾸라지잖아. 정말로 네, 공장장의 아들인데 그렇지 컵라면 먹기도 힘들어 맞아, 나중에. 맞아요. 이거 사람을 해고를 시키냐 마냐부터 그러니까. 해서 진짜 아니 실제로 저의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와 제가 했던 찰리를 보면서 그냥 뭐 월급쟁이들은 눈물을 안 흘렸는데 모르니까. 자기 혼자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었대. 맞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소로맨이 그렇지. 그럴 수 소로맨이. 있을 것 같아. 그것도 그렇고 맞아. 제 대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부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 찰리가 너무 열의가 막 생기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깐깐하게 굴어요. 그러면서 약간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대사가 왜 이 사태를 나만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있어요. 아, 맞아. 거기서 내 친구 중에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 맞아. 저거 맞아. 고용주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 기립칠 뻔했대. 기립칠 맞아 뻔했대. 맞아. 되는 거야. 나 봤을 때도 옆에서 누가 이러게 앉아주세요 이 말이었어. 그거 얘기해. 그분은 고용주야. 정말로. 근데 그럼. 그분들은 알아. 숨만 쉬어도 돈이 나오거든. 당연하죠. 근데 직원분들은 물론 열심히 화기애애하고 하고 좋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르니까. 그렇지. 부추가 500켤레 팔리는 5,000개 팔기는 뭐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잖아. 있어. 이 마진도 남아야 되거든. 당연하지. 그 월급 무슨 돈을 줄 거야? 그러니까. 팔아줄 거 주는 아니야. 거지. 그럼. 둘이 뭘 해봐. 너무 좋은데? 둘이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어? 아니 왜냐면 너무 왜 그러는 거야? 공감이 되니까. 아. 그래서 나도 그 딱 맞네. 그리고 나도 작품을 봤을 때 롤라의 롤을 보면서 그렇지. 롤라가 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으로 그럼. 저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롤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드래킨이야. 난 구두를 신고 싶어. 하지만 뭐 아빠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됐을 그러니까. 때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찬가지인 건 거지. 각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맞아. 그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 하게 됐을 때 그 어떤 마음을 사실 이렇게 대변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 롤라의 딱 그 넘버 있잖아요. 그 솔직한 마음을 딱 이렇게 털어낼 때 My father's son. 네. Yes. 나는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원래 제가 눈물 없는 놈이거든요, 진짜. 이게 그리고 더 이렇게 가슴에 다 와닿을 수 있는 게 영국에 실제 있었던 일을 그렇지. Based on true story? Yes, true story. Is this based on true story? Yes. Amazing! It's reality, reality. What an amazing boots! This is Kinky Boots! wow! 진짜 잘한다. 소용없을걸. 진짜 잘한다. 나는 잊을 때쯤에 다시 생각이 나고 그러는 순간 나는 너무나 지워 이게 빠져드세요. 아 잘한다. 좋았어, 좋았어. 아니, 저 지금 놀라워요. 저는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저는 되게 약간 와. 원래 좀 근엄하고 제가 아니 원래 이게 그 가요계에서 일할 때 오며 가며 봤을 때는 되게 항상 이렇게 저는 후배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면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이런 거 막 이러니까 와 그때 인사하고 그냥 가셨죠. 저요? 네. 제가 앨범도 드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막 인사하고 이런 느낌이었어. 그죠?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시잖아요. 네. 그럴 때 난 뒤에서 이렇게 걸은 거야. 이러고 간다고. 오늘 알았어요. 인사하고 뒤로 가면서 뒤를 돌아봤으면 이런 나를 알 수 있을 거야. 아 그때 내가 뒤를 돌아볼 걸 네, 뒤를 안 돌아봤어. 앞만 보고 갔구나. 너무 앞만 보고 가더라고. 너 경주마야. 아니 나는 되려 예를 들면 대성 씨가 워낙에 재능이 있는 걸 많이 알았는데 되려 지금 이 집대성을 보니까 밖에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잘 되게 막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원래 저 사람이 요즘의 말로 원래 극아이의 성향이 좀 있는데 연인으로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일할 때만 이게 모두가 켜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그거야? 그거예요. 그거야? 형 아까 보셨잖아요.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어. 이러다가 아니 근데 갑자기 돌아가는 아니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실내에서 강한 사람들이 있고 저 실내파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워낙 돌연변이 뭐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 공간은 여기 우리 공간이잖아. 그럼. 네. 그리고 뭔가 이거 내 판이잖아. 그럼 그리고 우리가 또 아무리 아이여도 아무것도 안 하면은 당연히. 이거 어떻게 나가? 이 말.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이 세포를 내가 먹고 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마음이야? 그게 찰리의 자, 왜 이 집대성에 나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걱정 안 되세요? 아, 이게 프로구나. 잘한다. 이게 프로야. 아 이건 뭐 아마추어세요? 다 부르게 왜 그래? 아니 뭐다 부르네. 근데 그 상황을 여러 가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배려심이.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쓰는 약간 어떤 연출자적인 마음이라 할까? 약간 아우. 그런 거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가에서 왜 김호영 하는지 이걸 알았어. 사실 이런 훌륭한 출연자들도 이 플레이어에서 확실히 활약만 해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뭔지 알아요? 그럼. 해주고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그젝틀리. 이거 내 지금 틀린데 이거 작 틀리잖아. 그럼 그러니까 어떡해? 나 이 타이밍에 이거 하나 먹어도 돼? 드세요. 이거 잭 틀리. 감사합니다. 예. 만나 보이네. 만나 이거 보여.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럼. 잘 먹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슬쩍 한번 먹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저 구독자분들이 저건 그냥 DP용인가 혹은 뭐 PPL인가? 광고인가?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그럼. 아 너무 둘이 붙으니까 너무 좋다.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전에 지금 요즘 갑자기 안 하시는데 제가 그 예전에 회사에 말한 적이 있어요. 호영님 거 컨텐츠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뭐 욕망 한육의 장바구니? 아 맞아 저 욕.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명분이 없었던 거야 내가. 명분이 뭐가 필요해? 명분이 뭐가 필요해? 내가 이 말을 똑같이 했어. 근데 그때는 이제 이 회사랑 계약한 지 거의 직후였고 이래가지고 좀 나름이 애매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약이 끝나신 거죠? 아 그게 지금 사실은 시즌 2를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컨셉이에요. 하지만 부를 날이 있을 것이야. I'm waiting for you. I will call you. 너무 좋다 둘이. 에너지가 너무 잘 많다. 맞는 거 진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아까 뭐 작가님 정보에 의하면 이 세 분의 이 팀워크도 워낙 좋지만 이 뮤지컬 이 씬에서 각자 이제 뭔가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약간 기강을 많이 잡아요. 지각하면 지각 못하게 하고. 진짜? 오! 네. 확실히 있어요. 근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사실 저도 시간 약속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아, 저는 생각하니까. 진짜 중요해요. 네. 왜냐면 다 귀한 시간 내서 그 시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친구 때문에 만약에 한 시간을 늦는다고 하면 그 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우. 늦는 애가 있었니? 아니, 근데, 없어요 이제. 근데 오늘 어떻게 또 공교롭게 또 성규 씨가 늦었어. 안 늦어 안 늦어. 안 늦었어? 저 밑에서 40분에 도착해서 기다리다가 저 언제 올라가요 했는데 뭐 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럼 6시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거야. 전혀 네버. 오케이. 나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뭐 쳐보니까 2010년 데뷔시더라고. 맞습니다, 선배님. 지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굳이 검색을 했네. 굳이 검색을 했어. 그것조차 내 스타일이다. 그럼 기강 담당이시고. 기강이고. 네, 기강. 우리 그럼 성규 씨는 전 아직 킹키부츠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 부추의 뭐가 국 정도? 이번 시즌에는 회식을 시켜줄 거예요. 오! 물주구나. 저랑 약속을 맞아, 했어요. 맞아. 요즘에 제가 맞아요. 투어도 많이 돌고 요즘 일이 많길래 야 성규야 이럴 거면 너 우리 회식을 시켜야겠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시원하게 형 고기 드시러 갔어요. 그렇지. 그래서 회식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또 그룹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공연하고, 투어 예. 돌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콘서트 하고 투어 살짝 하고. 사실 그죠? 가수에게 가장 큰 수입원은 이제 공연이니까. 따뜻하죠.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회식하라고 할 수 있는 저 말도 그렇고 그걸 그냥 기분 이게 좋게. 아니고 하겠다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팀을. 네가 그렇게 사랑했다면 기회를 주기 전에 먼저 했겠지. 하지만 아니 어쨌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쨌든 뭐 네가 기회를 먼저 뭐 만들지 않았던 우리가 졌던 내긴 낸다는 거 아니야. 해야지. 그게 중요하다는 만약에 거야. 그냥 기회를 뭐 받고 저거 하기 전에 첫 연습날 호영이 형 어떻게 했어? 복날이어서 그냥 뭐야? 어머! 복날이 복날 삼계탕을 다 스텝 다. 이래야 돼. 진짜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이제 그것도 그렇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어쨌든 저도 뮤지컬만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연습실에 사실은 매일 가야 되죠. 그쵸, 그런데 그쵸. 매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연습을 매일 나오는데 이게 또 뭐 주연 배우라고 그래서 매일 안 나오는 것이 이걸 뭐 되게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보다는 하니까 이제 미연에 상견례 때부터 내가 많이 못 나올 것 같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였구나. 아니 근데 이건 지혜야. 그럼 이건 진짜 지혜로운 거야. 당연하지. 나는 그날 그냥 삼계탕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받고 너무 고마운 거야. 나 문자 보냈잖아. 형 복날이라고 삼계탕 챙겨주시고. 고마운 건 있지. 고마운 거지. 당연하지. 그거를 이제 와서 괘씸해야 할 건 아니지. 괘씸하다기보다 나도 그 지혜를 조금 빨리 접했으면. 가만 있어봐. 나 또 입을 열게 만드네. 가만 있어봐. 오늘 성규 씨 뭐 많다. 오케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넣어둘게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그럼 내가 들은 말은 아니에요. 있어. 팀워크 좋다고 나왔는데 이게. 오케이.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끼리만 듣지 뭐. 그건 내가 자기한테 개인 카톡 할게. 와 좋다 잘한다.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 성규 씨가 또 한 번 뭐 우리 홍석이 형님한테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 번? 실수? 제가요? 성규가 실수할 스타일은 아닌데. 전화. 예전에 제가 잠결에 쉬는 날 저희 대표님 이름이 훈석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해. 어머머. 나랑 근데 전 회사에서부터 10년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은 대표여도 형이어도 제가 말을 편하게 해요. 근데 호칭도 형이라고 하고. 잠결에 홍석이 형이 떴는데 내가 훈석이 형으로 본 거야. 어머머머. 그럴 수 내가 있지. 잠결에 여보세요? 했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청겨 왜? 네. 지금 표정이. 나 형 이제 형이 정확히 딱 그걸 듣고 하다가 야 내가 누구야? 얄짤 없어요. 바로. 전도 잠결이니까 하고 번호 보고 홍석이 형이라고 써 있으니까 나는 홍석이 형을 인지를 못하고 읽은 거야. 그냥 홍석이 형이잖아. 그러니까 형이 너무 흔쾌히 또 그렇지 나 홍석이야. 어머. 넘어갔어. 맞아 그랬다 맞아.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한 5분 동안 계속했어요. 반말로 해서 처음으로 막 알았어 하고 끊고 다시 잤어. 자고 일어나서 뭔가 이상한 거야. 기분이 무슨 일이 있었나? 약간 이런 기분이어서 핸드폰을 봤어. 어머. 근데 형이랑 나랑 통화를 한 거야. 어머머머. 내가 그래서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어머머. 근데 누가 보면 내가 되게 아니야. 너한테 엄하게 아니 근데 나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홍석이가 이제 기강이라는 단어를 이제 본인 수식어로 얘기해서 사실은 놀랬죠. 제가 조금 더 놀랐어요. 왜냐면 형은 지각을 안 하니까. 아니, 만약 그렇기도 나는 하고. 선배들이 지각하면 형들한테 이렇게 못하잖아. 솔직하게 그죠. 커피를 쏘게. 애블바리 모든 스태프들 커피를 그러면 커피값만 10만 원이 넘게 나와.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이것 무조건. 때문에 제가 한번 피해를 본 게 저 안 늦었거든요. 어. 안 늦었어. 마치 오늘처럼 진짜 나 진짜 안 늦었어. 알아 안 가고 진짜 안 늦었는데 배가 아파서 어. 내가 화장실에 갔어. 아이고 그때는 먼저 연습실에 들렸다가 화장실에 가야지. 갔어야지. 그리고 형님한테 제가 좀 오늘 배가 아파서요. 좀 화장실만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런 거 인사를 해야지. 못하고 그냥 난 연습실 들어갔다가 다 왔네?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지? 아직 시작 안 했다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늦어서 커피를 몇십만 원어치 그렇지. 막 그렇다고 제가 막 동생들을 야 너 왜 늦었어 이렇게 안 그런 하고. 사람 아니야. 친구야 전혀 아니야. 친구야 이렇게 지각을 하면 우리가 연습이 좀 루즈해지니 그러니까 네가 커피를 사길 바래 이런 식으로. 저도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요. 적어도 우리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 시간은 곧 금이고 그럼요. 금이 뭐야? 다이아몬드야 진짜. 맞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요. 성규 씨 지금
저 안 늦었어요. 늦는 게 아니야. 늦는 게 아니야. 늦는 나 게 진짜 아니야. 안 늦었어.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진짜 억울해.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40분에 아니 그 야 얘기하는 게 지영아 아니고. 말 좀 해줘. 아니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금 봐봐 투어로 돌면은 사실 그 시간이 얼마나 돈이야 사실 1분 그럼 1분이. 당연하지. 얘한테 지금 연습실 하루가 얼마나 금이겠어요. 투어 한 번을 안 하고 오는 거면은 그러니까 거의 몇십억을 버리고 오는 에이 왜 그래? 몇십억이야. 몇십억 벌어? 야야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에이. 야 신라 호텔 잡아놓는다. 야 다음 회식 우리 신라 호텔이야. 너 그렇게 알아? 야너 몇십억이었어? 그러니까 야, 지금 진짜. 홍성님께서 이렇게 화가 안 나냐고. 진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 야 와. 신라 5성급 셰프 부를게. 그러니까. 몇십억을 벌 수가 없지. 제가 어떻게 벌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했어? 아, 수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맞아.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냥 다시 전화해서 형님 죄송합니다. 뭐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저 잠결을 잘못한 것 같아요. 형이 또 그런 거 같더라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너무 흔쾌히. 근데 이제 그래도 되는데 아직도 너무 깍듯하니까 사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런 거는 형이 먼저 풀어줘야 돼. 그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 그러니까 그래야 돼. 제가 먼저 전화로 말 깐 김에 말 깐. 야 그 정도 깡도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니? 그 정도 깡도 없이. 아 근데 맞아. 그거는 근데 사실 형님이 먼저 편하게 해라는 언지를 좀 던져 주셔야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받아 먹든 못 받아 먹든 그건 이제. 아니 근데 맞아 그건 있어. 뭐냐면 저도 사실 저보다 10살이 어린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그냥 반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슈퍼주니어 이특. 이특 씨는 저하고 10여 년이 넘었어요. 근데 심지어 한 살 차이인데 지금까지도 그냥 존댓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희철. 김희철은 내가 바로 그냥. 말 편하게 형 바로 그냥 바로야. 그러니까 성격인 거야. 너무 아, 다른 맞아, 거거든. 맞아. 근데 원래 성규가 말 잘 놓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던데. 네, 저도 잘 노는 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오래 보다 보면 좀 약간 섞어요. 어쩔 때는 편하게 하고 그래도 이제 기본 세팅은 형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섞어볼 거야? 저쪽에서 이제 효과가 저쪽에서 효과가 떨어지면 멍들겠어. 못한 것 같아요. 각자의 롤 중에서도 페이버릿 넘버가 또 있잖아요. 그 어떤 게 또 있으세요? 저는 뭐 요즘 아주 핫한 랜드 오브 롤라. 랜드 오브 롤라. 왜냐면 그 작품 그 노래가 그 롤라의 정체성을 세상에 딱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들이 뭘 상상하든 난 그 이상이야. 그러면서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넘버여서 좋고 더군다나 이제 디스코잖아요 맞아요. 장르가. 네, 너무 그런 게 너무 신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흥이 막 저절로 진짜. 나오는 느낌.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랜드 오브 롤라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네가 참 잘해 그 노래.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기가 거야. 막히죠.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사실 연습실에서 연습을 이제 하면 거의 내일이 없는 애처럼 해요. 에너지가 진짜 끝내줘. 장난 아니에요. 다 사실 이런 거는 형들한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또 왜 저러니? 왜냐면 진짜 저는 진짜 이 연습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나 쟤 또 오케이. 나 네 얘기 좀 오케이. 경청해 보자. 새로운 챕터 소중한 연습실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훈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습실에서 최선을 다해줄 때, 맞아. 그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릴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그러면 성규 씨는? 저는 Everybody Say Yeah라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저는 그 노래 부르잖아요. 막 너무 제가 신나가지고 하고 나서 막 일막 끝나고 형 알죠? 마지막에 이제 롤라랑 찰리랑 부츠를 딱 맞대면서 끝나요. 희열 빵! 희열이 와 진짜 빵! 됐다. 맞아. 오늘 좋다. 그때 솔직히 나는 뭐가 보이냐면 맥주가 튀는 게 보여. 진짜 그 짠할 때 건배 약간 영광의 건배 느낌이야. 멘트가 기가 막혀. 언제 한번 이벤트로 그 안에 맥주 하나 넣어줘. 킹키 비어로 해가지고. 킹키비요? 좋은데? 킹키비어 좋은데? 괜찮지. 말이야. 어떻게 봉구비어 다음으로 어떻게 해? 봉구 비켜! 부츠식의 컵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면 너무 좋지. 괜찮다. 어머. 그니까. 어머. 오픈 어드 구두 모양으로 딱 따가지고. 어머! 이거 텀블러로 하면 얼마나 좋아해. 반짝이 딱 있고. 너무 좋지. 팽팽 돌아가네 아, 그냥. 난 돈은 얼마든지 팽팽 돌아가,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돼.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돼. 그럼 우리 또 혹시 있으세요? 저도 다 좋은데 스텝 1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찰리 노래 중에. 근데 이제
그게 뭐 비트도 뭔가 사람을 좀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사가 무모한 도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이건 내 스텝 원.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지만 무모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한 발짝 내가 가보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여서 제가 처음 킹키부츠라는 작품에 참여했었을 때 저의 상황과 좀 맞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스스로의 마음을 이제 다잡았듯이 네. 노래를 부르는 찰리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모하지만 한번 해볼까?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마음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킹키부츠의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역은 다르지만 이 역을 통해서 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게 저도 그랬고 킹키부츠의 힘인 것 같은데 진짜 짠 게 아닌데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했지만 전 제일 좋아하는 넘버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요? 와 궁금해요. 난 섹스 인더 힐을 아, 런던 더밀라라 그 노래 너무 좋지. 딴딴딴딴 이거면은 맞아. 이미 음악이 나올 때부터 사람이 반응이 되잖아. 맞아. 이 노래가 그 킹키부츠 초연 브로드웨이에서 했을 때 빌보드 6위까지였어. 이유가 있어. 이거 작곡가가 또 신디 로퍼예요. 아 진짜요? 네, 신디 로퍼가 전 노래를 다 전곡 신디 로퍼가 신디 작곡을 한 거야. 완전 그래서 신드롬인 거네. 이거는 조금 오케이. 아니었던 거 이거 같아. 날려. 이거 날려. 이거 모자이크해.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 맞아요. 또 한 그럼. 걸음, 또 한 발자국 앞으로 갑니다. 그렇지. 네. 쥐롤라가 요즘 또 난리예요. 맞아요. 사실 제가 어제 저는 이제 그 개그우먼 이은지 씨랑 되게 친하거든요. 또 뮤지컬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뮤지컬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 킹키부츠를 보면서부터예요. 제가 했던 공연을 보면서부터. 근데 이제 은지 씨가 이 우리 쥐롤라 호창 씨랑 이렇게 컨텐츠도 많이 찍고 맞아요. 친해서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은지 씨가 저한테 오빠 이번에 킹키부츠도 보러 갈 건데 혹시 이렇게 뭐 할인 코드 같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링크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할인 링크가 있긴 있는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할인율이 낮다. 이제 그랬지. 장사가 잘 되니까 이유 있는 거지. 안 하겠지. 뭐 그것도 뭐 일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럼 뭐 그래야 우리 또 개런티도 주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럼. 근데 할인율이 너무 낮은 거 맞아. 이 정도 나네. 너무 낮아. 그래도 안 해? 그거 아예 안 되지. 아니야. 아유. 그렇지 그거야. 이거야? 그거야. 이거야? 그거야. 면이 안 선다고. 아. 근데 이건 어쨌든 뭐 나가도 난 괜찮아요. 아 근데 괜찮아. 나는 10주년까지 했으면 됐지. 그 다음번에 안 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괜찮아요. 잘 나간다는 반증이야. 맞아요. 맞아. 할인을 줄게. 근데 야 은지야. 나 그 이호창 씨가 세상에 나 창호, 너무 이창호. 이창호 호창이란다. 창호 씨가 난 너무 고맙다. 그 고마운 게 킹키 부츠만 이렇게 끌어올린 게 아니라 뮤지컬계 맞아. 자체를 지금 맞아.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은지 씨가 그러면 호영이 오빠 번호를 전달할까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나한테 번호를 줘야지. 줘야지. 내가 맞아. 연락을 그게 해야지. 맞지. 고마우니까. 그게 그냥 맞지. 그래서 사실 오늘 연락을 주고받았어. 어머머머머. 오늘. 근데 내가 너무 고맙다고 세상에 이 뮤지컬계 자체를 너무 들썩들썩하게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죠.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알고리즘의 매직으로 맞아. 그 두 개가 있어요. 쥐롤라랑 최재림 영의 묵찌빠. 이거는 진짜 뮤지컬 관심이 없던 분들도 그럼. 접하게 되셔서 뮤지컬 좋아하게 되시는 이게 있더라고. 진짜 완전히 이제 모두가 그 뮤지컬에 대한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지는 그 과정인 것 같아. 보면은. 지쳤어? 아니. 아니야? 아니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다들 연습까지 하는 거 아니야? 저녁. 아니야. 자기 약간 날씨 타나? 아니. 저 시간 타 시간. 체력이 좀 약하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로다가 이제 약간 약간 전기차 같네. 전기차 스타일이시네. 배터리가 다 됐네. 배터리가 다 됐어 지금. 아니 근데 사실 이래 또 떠오르는 마당발이시잖아요. 네네네. 호영님께서 어떠세요? 그러면 그런 삶이 삶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사석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어떤 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의 생일자 목록이 설마. 많아? 오늘인데 100명은 아니고 하루에 한 10명에서 14명 정도 연락처가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22년 활동을 하면서 16년을 혼자 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다 내가 세일즈를 했어요. 멋있다. 나는 명함도 파갖고 다녔잖아. 어머머머머. 근데 이제 명함에 배우라고 써 있어. 배우 김호영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멋있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챙기는 사람의 어떤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피로도를 잘 느끼지 않는 편이에요. 멋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냐면, 나는 약간 용량이 많은 거야, 큰 거야, 용량이 큰 거야. 보면 기가급이 아니라 테라야. 맞아, 테라바이트야, 테라야. 테라바이트야. 그리고 사실 이제 경조사가 사실 진짜 많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경조사가. 진짜 많아서 난 농담 삼아 내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난 이제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돼. 얘기도 충분할 것 했고, 같은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비혼식을 하겠다 얘기한 적도 있어요. 나는 내가 뿌린 것도 많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혼식도 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첫째 돌두가, 둘째 돌두가. 그러네. 돌까지 그러면 있네. 한 집안에 내가 굉장히 드리는 게 많은 와, 거예요. 그러네. 너무 많아. 거두긴 해야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결혼식장에서가 아니라 응. 갤러리 전시 형태로 해야 되겠다. 와우. 한 4일 정도씩 해야 되겠다. 응. 근데 이제 1시부터 2시는 매일 세레모니가 있는 거야. 비혼 세레모니가 있는 거야. 너무 좋다. 그치, 뭐냐면 나는 좋다. 비혼 선언문을 낭독하는 거야. 어. 그러면 누가 나한테 그래. 야, 그럼 만약에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건데? 응. 내가 그랬지. 아니,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고도 이혼하는 판국에 내가 비혼 선언문을 낭독하고 결혼하면 왜 안 돼? 그러네. 왜 안 돼? 명언이다. 이거 명언이다. 왜 안 돼? 맞아. 그럼 그런데다가 예를 들면 뭔가 나를 위한 이제 축식. 어. 그들은 아직까지 몰라요. 나 혼자 정했어. 오케이. 첫째 날 최하정, 와우. 둘째 날 송은이, 와우. 셋째 날 김숙이에요. 이게 너무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다. 그럼 그냥 모바일로만 보내려고요. 나의 솔로 라이프를 오케이. 축하해줘라. 신한은행 110.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그럼. 한 몇천 명 있으세요? 그렇죠. 몇천 명이죠. 몇천 명일 것 같아요? 진짜 나 이렇게 말 들으니까 형 한 8천? 아이,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2, 3천? 그거보다 좀 높고요. 그럼 뭐 한 4, 5천? 그 정도 되겠다. 5천 조금 넘는 와. 거 같아요. 이게 엄청난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만분의 한 명은 안다는 거야. 네, 만분의 1은 그러네. 안다는 거야. 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심지어 전국구가 아니고 약간 해외에도 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약간 웃긴 얘기로 제가 그냥 4박 5일을 파리를 간 적이 있거든요. 내가 4박 5일을 파리를 간다고 했더니 내 주변에서 무슨 자꾸 파리에 있는 자기 지인들을 만나래. 가면 누구 만나. 아는 제가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형 가면 내 지인이 있어. 뭔가 이제 뭐 어려운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그랬어. 전화 끊었다. 한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형 내가 얘기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딸이 호영 공연했을 때 의상 헬퍼였대 이러는 거야. 내가 또 인연이 있어. 어머.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또 연락을 해가지고 걔를 또 만나서 같이 또 하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그 와중에 딸이 이렇게 있는데 내 친구의 남편이 원래 독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 호영아 너 지금 파리 왔어? 근데 형 파리야. 형 어디예요? 야 형 파리야. 아 그래요? 형 어디 있는데요? 딱 검사를 해보니까 걸어서 3분이야. 야, 그래서 만났지. 이야 이게 파리 연인이다 진짜. 만났어. 진짜 파리 연인이야. 만나서 이제 그 형이랑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또 내가 파리 온 거를 안 한국에서 놀러 온 내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같이 밍글링하자. 그래서 같이 만났어. 와마. 자 여기서 키포인트야.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여기서 만나서 우리가 커피를 주문을 했어. 주문을 받은 건 금발의 이제 프랑스인이었지. 나 근데 소름 돋아요. 금발의 프랑스 여인이 정말 느닷없이 날 보더니 허크씨 김허영씨? 허크씨 김허영씨? 정말이야! 정말이야! 진짜 왜냐면 정말로 증거 사진도 있어. 진짜. 헛글씨가 나왔다고 거기서? 허크씨 김허영씨? 내가 어머! 근데 보니까 왜 그랬냐면 네? 그분의 핸드폰 바탕화면을 보니까 본인이 한복을 입고 있어. 어학당을 다녔던 거야. 어머머 한국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한국 문화를 또 좋아하시고. K컬처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나를 봤던 건 거야. 아, 내가 저 증거 자료 헉색 김 허영씨 그러니까. 그 사진 순간의 사진 있어. 근데 넘길게. 아, 그럼 헉 이거 나왔어요? 헉 이거 나왔어? 헉. 오케이. 야, 그게 있어? 와 말도 안 돼. 진짜. 그치? 와, 너무 신기해. 아니 사실은 한국인의 그러니까, 어떤 뭐 종업원분이 응. 어머 김호영 씨 이렇게 해도 내가 너는 월드스타니까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시간당 몇십억을 버는데 지금. 얘기하세요. 야 월드 투어를 다니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냥 커피 마시러 파리 간 사람이랑 같니?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요? 정치하려고 이러냐고. 아, 그럴 수 있어. 너무 다방면의 사람들과 만나니까. 요즘에 웃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연, 지연, 학연, 토연. 홍롤라님께서 땀 챌린지가 또 요즘 또 있다고요? 작년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내 이야기로 앨범을 내는 게 꿈이었어. 근데 이제 앨범까지는 내가 아직 힘드니 그럼 내 얘기로 곡 하나만 해보자. 오. 그래서 곡을 작년에 냈어요. 근데 이제 음원을 냈어요. 음원을 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뮤지컬계에 아주 유명한 땀쟁이에요. 맞아. 그래서 아 그러면 아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뭘까 생각하다가 땀으로. 그래서 제목이 땀입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 정말 그 땀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아니면 혹시나 다른 뭔가 중의적 표현을 썼어요? 나 여기 있다. 땀 흘리는 나 여기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랜덤으로라 같은 거죠.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가요계 선배님들이시네. 아, 그래서 뭐 가사 중간에 뭐 내가 이거 한 땀 한 땀 썼다 뭐 이런 유의는 없고. 땀이 흘러. 어. 너에게 똑똑똑 노크를 해. 뭐 이런 거죠. 어머머. 땀을 흘리지만 너에게 노크를 하고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우와. 그 챌린지도 있어요? 작년에는 하긴 했어요. 아 맞아 있더라고. 어떤 걸로 해서요? 이렇게 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안무를 제가 짰거든요. 와우. 그거를 누가 그렇게 앉아서 해? 왜냐면 이게 후배인데. 왜냐면 이게 후배인데. 그러니까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땀이 흘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너에게 똑똑똑 노크를 빰빰빰빰 뭐 이런 식으로 좋다. 그래 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겨드랑이도 한번 확인해주고 이렇게 하면 코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코도 안 가? 그거는 너무 가는 거야. 아, 선을 넘어갔어? 넘으니까. 오케이.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네.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이제 이막에서 홍석 씨가 롤라가 상의를 벗고 권투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찰리들이 이렇게 일으켜주는 게 있어요. 맨 몸을 만져야 돼. 땀이 흘린 나의 모습을 찰리들이 만져야 돼. 전 얘는 안 만져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사실 그냥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 씬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다가가서 애가 누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엉덩이 쪽만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 지가 일어나더라고. 아니 난 형 처음에 같이 하는데 형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야 놀라지 마. 이러면서 놀라지 마. 몰려. 그러니까 형이 좀 땀이 많아. 그래서 아 형 괜찮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너무 심하니까 너 이렇게 막 굳이 그렇게 터치 안 해도 되니까 아 형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했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우와 이게 최근에도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때 홍석 씨가 이제 민소매를 입고 네. 연습을 했어요. 누가 봐도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완전 기름칠이야. 그냥 우와. 완전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여서 그러니까 이 정도라서 형 노래처럼 땀을 흘리지만 너한테 노크를 하면서 가고 있다? 그러고 다가오면 저는 야 열정. 열정은 느껴지지. 에너지는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석 씨의 와이프가 정말 이건 찐사랑이다. 나도 그렇게까지. 왜냐면 나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싶었거든.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흘리니까. 평상시엔 없어요. 근데 형이 딱 그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그 그 열정적인 순간부터 순간에 딱 나. 딱 나요. 조명을 받는 순간. 대단하시다. 사랑도 대단하시고 찐사랑이시네. 진짜 정말. 와이프분도. 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지쳤어? 아니야 이제 끝. 아니야 이제 끝. 그럼 오케이. 그럼 딱 우리 10주년이니까 10주년의 스페셜함. 10주년의 진짜 스페셜함은 기존에 해왔던 배우분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정말 많이 쌓이셨을 거고 그 캐릭터에 대한 구축력들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킹키잖아요. 왜 킹키 하는지
작품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뭐 있죠. 대성 씨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인데 Sex is in the Hill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컬러는 딱 이런 레드. 그리고 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Hill, a sex is in the hill. 이것만이 진리. A sex is in the field. 내 맘 말지, baby. 올려줘! 아찔한 높이로, come on! 높여줘! 15cm 위로. A sex is in the hill. 알잖아, 자기. 뭐 이런 넘버가 있습니다. 야, 무반수인데도 이게 뭐 말이 되냐고, 진짜. 네, 여러분들, 키키부츠 많이 보러 가주세요. 눈 빠졌나? 그럴 거면 그냥 누워서 방송해. 왜 앉아 있어? 아니. 더렁텅 더거에서 이렇게 나를 구해줬으면 어떨까? 나를 잊을 때쯤엔 다시 생각이 나고. 헤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2024년 9월부터 시작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아마 킹키부츠의 그 뜨거운 열기로 물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티켓이 비록 구하기 어려울지라도 인내심 있게 그럼.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겟할 수 있을 거예요. 9월부터 시작되는 킹키부츠 많이 봐주시고 집대성도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킹키하라! Everybody say yeah, yeah, yeah! 땡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뭐야? 구독자명 정하기. 집 배송이니까. 그놈 안 떠올라. 근데 좀 더 친근한 네이밍이 좀 필요한 거네. 그죠? 지방령 이런 거 어때? 지방령. 응. 네, 왜 집에만 있으니까 집돌이니까 지방령. 뭐 생각하신 건 뭐 없어요? 후보는? 제가 생각한 건 집사람. 집사람. 더 노력해야겠다. 일단 저희 머리에서 나온 거는 일단 집사람과 지방령이 일단 후보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여쭙고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것도 언제든지 후보에 올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네. 이 뭔가 구독자분들이라고 말하는 게 그죠? 집대성 구독자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찾았다.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오마이갓의 효자 수미입니다. 귀엽다 이거. 찾았다. 오마이갓 이거구나. 맞아요. 선배님이 성이 강씨. 맞아. 나 내 성을 말해보는 사람 처음인 것 같아. 진짜요? 너무 좋아했었고 지금 내 눈앞에 계시니까 약간 이상해요. 그 유니콘 보는 느낌 뭔지 알아요? 선배님은 친한 후배님들도 누구 있으세요? 친한 후배분들은 없다 봐야 되고. 그럼 제가 선배 나를 나 오마이갓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추가 멤버 안 받아요?